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사건 속으로 훅 파고들어 봅니다. 김정훈의 훅뉴스. 오늘은 김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정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김정훈의 훅뉴스 첫 순서인데 어떤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며칠 전에 탈북 방송인 임지연 씨가 스스로 입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죠. 예, 사실은 김 기자가 이제 훅뉴스를 취재하다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돼서 속보로 전해드렸어요. 네네. 한국에서 교제하던 남자친구한테 한국 떠나기 전에 난 북으로 간다. 이런 카톡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납치냐, 간첩의 복귀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지만 탈북민의 자발적 입북의 무게가 실어질 수밖에 없었죠. 예. 실제 경찰 수사도 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임 씨 남자친구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죠. 저랑 딱 헤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사진이랑 카톡이 오더라고요.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단돈 8,000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거다. 제가 좀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잘 지내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탈퇴해버렸더라고요. 카톡이랑 다. 나 단돈 8,000원에 머리 자르고 인생 바꿨다. 네네. 다시 북으로 갈 거야. 잘 지내라. 분명히 밝힌 거예요. 나 간다고. 그렇습니다. 또 임지연 씨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많이 외로워하고 또 북에 남은 가족들을 그리워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임 씨 남자친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나만은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엄청 컸죠. 혼자 사는 것도 싫어했고 어머니 보러 갈 거다 너랑 헤어지면은. 혼자 사는 것도 싫어했다. 어머니 보러 갈 거야. 너랑 헤어지면. 근데 네. 실제로 헤어졌어요. 이 연인이. 그렇습니다. 예. 지난 3월 말경에 헤어졌는데요. 또 이와 함께 임 씨는 탈북 과정에서 위장 결혼했던 그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돈을 떼어가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외로운 남한 생활 속에서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자 잦은 입북이를 결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배경들 때문에 나는 북으로 갈 거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떠났다 이 얘기예요. 네, 탈북민의 공개 입북이죠. 바로 이 점이 오늘 다뤄볼 주제입니다. 예, 김정훈의 훅뉴스 공개 입북. 그러니까 임지연 씨의 경우처럼 나 입북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알리고 떠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입북을 선언하고 가는 사례가 임지연 씨 말고 또 있었는데요. 또요? 탈북, 탈남, 또 재탈북을 이어간 김광호 씨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김 씨는 지난 2009년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북한을 빠져나와서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1월 선양주재 북한 영사관을 통해서 재입북했죠. 이후 평양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기도 했는데요. 당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탈북자라는 것이 진짜 탈북자가 아니라 걔네들이 반동아국 인권소동의 희생자, 피해자라는 것을 똑똑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탈북자들은 그러니까 남한의 희생자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남한 정권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북한 가서 얘기를 했던 김광호 씨가 다시 남으로 돌아왔어요? 네, 김 씨는 북으로 넘어간 지 6개월 만에 재탈북했고요. 중국으로 갔다가 공안 당국에 체포됐는데 다행히 2013년 8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이 김광호 씨가 북으로 돌아갈 때 공개 입북, 그러니까 입북 선언을 하고 갔다 이 말입니까?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주변에 드러내놓고 했고 경찰, 통일부, 국가정보원 모두 알았을 것이라는 게 김광호 씨의 주장입니다. 근데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김 씨는 북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어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통일부 그 상담사들이랑 다 말했어요. 국정원에서도 다 알았어요. 난 북에 가겠다. 국정원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나를 인천공항으로 고스란히 문을 열어준 건 그게 난 진짜 지금에 와서 의심되는 거지요. 북에 가겠다고 소리치며 떠난 사람을 인천공항으로 그냥 보낼 리가 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다. 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상담사한테도 나 북으로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 아닙니까? 탈북자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난 북으로 가겠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데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았다? 네, 저도 그래서 그 사실인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2012년 김 씨의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했던 전문 상담사를 찾아봤는데요. 아까 그 통일부 상담사. 네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들어보시죠.
김강호 씨 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어떤 답변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대처를 안 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담당사는 뭔가 하기는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김 씨의 신변을 보호 관리했던 담당 경찰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예. 가나와 중국도 간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절 말 안 했고요.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 하더만요. 내가 기록 시스템에는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사람 중국에 가 있었어요. 기록 시스템에다가는 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 들은 걸 기록은 했다 나는. 네. 근데 보니까 이미 중국 가 있더라. 네네, 그렇습니다. 김강호 씨 말이 사실은 사실이네요. 공개에 입국했다는. 그렇죠. 탈북자가 공개적으로 탈남, 입국을 한 셈인데 아무도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먼저 재구성해보면 김광호 씨는 자신의 상담사에게 북한행 결심을 알렸고요. 예. 이후 상담사는 담당 경찰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뒤늦게 소재 파악을 해보니 김 씨는 이미 중국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자, 이 김광호 씨의 케이스가 이게 아주 특수한 겁니까? 아니면 덜어 있는 일입니까? 네, 남한에 정착했다가 북으로 돌아간 탈북자 수는 북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만 25명인데요. 예. 그중 5명이 또다시 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들 5명을 제외하고는 재입국 과정을 전해들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중 한 명인 김광호 씨의 증언이니까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일단 그 사실이 충격적이고,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네. 왜 김광호 씨처럼 탈북했다가 탈남했다가 다시 탈북 왜 반복하는 겁니까? 김광호 씨는 막상 처음에 한국에 와보니 적응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탈북 브로커와의 돈 다툼, 돈 문제까지 생겼고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집을 뺏긴다는 소리에 그래서 벌컥 해가지고 넘어간 것뿐인데 내 집을 압류했으니까. 그때는 우리 법을 몰랐으니까 집을 뺏긴다니까 황당해가지고. 네, 하지만 북으로 돌아가 보니 역시나 실망감이 크고요. 특히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자유가 있는 한국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해에서 준 집을 뭐 뺏긴다 어쩐다 뭐가 있었나 봐요, 일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으로 가게 됐는데 가보니 또 실망스럽더라. 그렇죠. 결국은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탈남, 공개적으로 입국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시 북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없었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심한 처벌을 내리지도 않고요. 탈북자들은 또 이런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김광호 씨의 말을 다시 들어보실까요? 예. 넘어가면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뭐 그런 건 그렇게 없어요. 교화소를 가거나 뭐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데는 안 보내요. 제 발로 왔는데 왜 보내겠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못해요. 저 무지막지하게 못한다. 처벌 못한다. 왜냐하면 선전할 때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광호 씨의 케이스든 아까 임지현 씨의 경우든 남과 북을 마치 옆집 드나들듯이 그것도 나 가겠다 뜻을 숨기지도 않으면서 오간다는 거. 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국내 탈북자 수가 현재 3만 명을 훨씬 웃도는 상황인데요. 예.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정부가 이를 꼼꼼히 관리하기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나마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 소속의 전문 상담사들이 탈북자들을 곁에서 직접 돕고 있습니다. 예. 김광호 씨도 전문 상담사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자신의 입국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간 차원이다 보니까 포착된 특이사항도 즉시 정부 당국과 공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를 파악했더라도 즉시 공유하고 즉시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식의 관리, 체계적인 관리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남북 하나재단 관계자가 이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차원에서 경찰 또 신변보호 담당관이 지정돼 있고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는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 상담사들이 탈북자들하고 그나마 가장 이제 속 터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네네. 이분들은 이제 민간 재단이다 보니까 개인 정보를 취득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 민간 차원이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또 정부가 탈북민들을 옥죄듯이 감시를 강화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반대로 속수무책으로 민간에만 역할을 맡겨놓을 수도 없죠. 예. 이 때문에 미리 온 통일 이렇게 불리는 탈북민 사회를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이 사회에서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임지현 씨 자기 발로 다시 북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뭐 경찰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가능성이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다시 북으로 돌아간 임지현 씨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김광호 씨의 경우를 듣고 뭐 그냥 놀라고 충격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 사회 탈북자들의 적응 문제, 네. 또 관리의 문제,
이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훈의 훅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